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제, 허리병을 이번에는 한 열흘 정도 고생을 했어요. 하여튼, 나이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도 못하고 밀린 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아픈 와중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워머 자켓, 이 곤색 입을만 합니다. 이건 이제 곤색은 나연 과정에서 약간 좀 이게 신품들인데 약간 좀 그 염색이 좀 덜 됐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하자 아닙니다. 그냥 입으십시오.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하나 사셔보세요. 모모 자켓 가디건만 해도. 그리고 뭐 싸구려 중국산의 뭐 이렇게 그런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공급을 하면은 사세요. 뭐 필요 없으면 안 사시면 되는 거고. 오늘도 보면 꼭 임명해서 그렇게 꼭 진상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학계 얘기를 드려보면은, 보세요. 뭐, 오늘 뭐 얘기에 앞서서, 예전에 우리 이제 아이케어라는 그 안학계가 비싸죠. 400만 원 넘으니까요. 근데 요즘 중국도 기술 좋습니다. 안학계 기술. 그래서 한미에서 어떻게든 간에 뭐 지네들이 갖고 와서 이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330에 팔았을 거예요. 부가세 빼면 뭐 298. 근데 한미 이 새끼는 이게 고무줄이에요. 뭐 자기 물건 사면은 또 어떤 것도 싸게 주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친구도 그 이익을 내야 되니까. 수의사들이야. 어디서 사든 간에 뭐 싸게 사고 이러면 어디서 사지 않습니까? 고객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성화 똑같은 퀄리티에 안전하게 해준다면은 싼 데 가서 중성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연의 욕구입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손가락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학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칙은 이제 올 1월 달에 우리 중국에 이제 그 청도에 사는 후배가 있어서 친한 후배가 있어서 타진을 해서 어렵게 해서 이제 여름에 이제 좀 공부 형식 가려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공장을 직접 뚫지 않고서는 단가가 안 맞았어요. 아시다시피 2,000불 이상 개인적으로 하면 2,000불 이상 들어요. 그럼 남는 게 없죠. 그렇죠? 한미보다는 싸게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도 보면 워낙 넓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안 할게 하는 그 에이전시만 통해서 아마 여름에 사셨던 분들은 그나마 그 당시에도 한미보다는 30만 원 이상 싸게 팔았습니다. 그때는 공급 형식으로 간 수가 없었고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미랑 거래하기 싫고 그리고 뭐 저한테 산 게 더 싸니까 저한테 사신 거겠죠. 같은 제품 똑같은 제품이면은 그리고 뭐 이 제품 워낙 잘 만드는 제품이니까 AS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책임져 드리니까 보시면 알겠죠. 써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합니다. 뭐 토노벳이라는 그 아이케어 제품은 브랜드 값이겠죠. 그 자동 리바운드 이 안압계 기술이 그래서 이 단가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중국에 있는 후배한테 출장비를 줘가면서 이제 텐진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뭐 근처만 가도 비행기 타고 한 몇 시간 가야 돼요. 그 텐진 공장에 하여튼 복잡해요. 이게 복잡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갖고는 가격 단가도 안 되고 100대 이상 뭐 사면은 뭐 다운을 시켜준다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뭐가 좀 남아야지 뭘 하고 나중에 AS까지 생각하면은 뭐 남아야 되는데 까지면서 공급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던 건데 이제 한미가 이 새끼가 이제 지가 파는 단가보다 뭐 내가 나야 수의사니까 수의사한테 더 싸게 공부 나도 한미에 받는 거 가격 받으면 더 좋죠. 저희 마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갔어요. 공부는 못했습니다. 안 할게는.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부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갖고 제가 한두 명 생겼다고 중국 공장을 어렵게 뚫었어요. 중국 후배한테 출장비만 1, 200 줘가면서 두 번이나 가서 텐진 공장 가갖고 이제 거래처를 뚫었는데 문제는 이제 공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한두 개 주문한다고 발송 안 해줘 안 팔아요.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럼 적어도 10대, 연간 한 100대 이상 계약을 맺어야지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번에는 이제 5개 정도나 분을 받으면 5분이 좀 미리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뭐 한두 명 저한테 뭐 온다고 해서 뭐 원장님도 뭐 날 통해서 사는 게 더 싸니까 사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가격 갖고 갔는데 이제 한미가 또 지도 뭐 하니까 더 싸게 팔았나 뭐 그거는 자기 마진을 줄었겠죠. 그 싸게 팔았다고 뭐 어느 원장이 뭐 글을 썼길래 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프로모션인데 뭔 프로모션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고무줄 가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물건 다른 거 사면서 또 안 할게 싸게 주는 거 그 가격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다시 컨택을 했어요. 공구형식으로 가서 주문을 더 하겠다. 가격을 낮춰달라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만 원 더 싸졌잖아요. 현찰가 230만 원. 또 싸진 거잖아요. 그 어떻게 딜을 할 수밖에 없죠. 공구에서 더 많이 사겠다. 연간 100대 계약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물건을 해야지. 뭐 개인적으로 능력 있으면 사세요. 그냥 알아서. 그런 거 갖고 또 익명과 찌질하게 하는 보는 사람 뭐 이 사람 익명에 찌질하게 얘기하는 사람 안 할게. 이걸 답답하죠 좀. 그렇죠? 그리고 7월 달에 사신 분은 그때는 한미보다 더 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신 거 그걸 갖고 와서 지금 공급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그거를 환불해 달라는 분이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때는 저도 비싸게 매입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공구 형식으로 가서 연간 100대 계약을 맺어서 가격을 다운시킨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부동산도 떨어지는데요. 상품 가격이나 우리 서비스 가격 하루씩 피말리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업을 하면서 이제 동물병원 할 때는 진짜 이런 서비스 정신과 가격 경쟁의 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졌으면 동물병원에서 참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야 뭐 거의 80% 수의사들이랑 거래를 하지만 수의사들도 똑같죠. 물론 이제 일반인들에 비해서 매너 좋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진단등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진짜로. 자기 이제 조금만 이 10원 한 장이라도 싸면은 여기저기 뭐 이렇게 그래도 해드려요. 왜? 같은 수의사니까. 그리고 병원은 그렇게 해서 그런 데도 아껴서 병원 경영 합리적으로 하시면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이제 병원을 정리하고 이 업에 뛰어드는 것들, 그래서 뭐 한미 이자학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몇몇 업체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수의사들에게 이렇게 의료기기들 분야가 너무 많아요. 진짜.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품만 하면 좋지만 또 수의사들 중고 많이 찾잖아요. 싸니까 싼 거 찾으려니까 정해진 거에 싼 거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중고를 맞춰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업자들이 중고 딱딱 그냥 병원에서 빼오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갖고 와서 다 까서 어떤 거는 귀찮아서 이제 업자 통해서 대리로 팔긴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또 보지도 못했고 저 같은 경우는 다 열어봐서 까보고 안에 싹 분해 청소 다 해드려요.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제 쉬어서 병원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저 손재주 좋아서 술 같은 거 잘합니다. 상당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누가 하나 좀 붙어갖고 병원을 좀 하고 싶기도 한데 아직 이 일이 바빠요. 저 혼자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중고 리페어 리퍼비시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분야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도 이거를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이 지식과 이 기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자들은 의료기들 업자예요. 얘네들은 발전이 없어요. 물론 지식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수의사고 장비를 이용할 줄 알고 써봤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잘 모르고 도매 라인이나 업자 라인들을 잘 못 따도 지금은 아주 월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되고 운영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기술 이 전문성이라는 게
일반 뭐 의료기업자들 뭐 웬간한 사람들 전문가 내 앞에 와서 끽소리 못해요. 나는 다 분해해 보거든요. 다 테스트해 보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노력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 내가 이 분야가 뭐가 아니라 저는 원래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고치는 거 좋아하는데 뭐 동물 고치다가 뭐 기계를 고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있어요. 내년쯤에는 요즘 뭐 말하는 메디칼이나 해야 된다. 뭐 나이 드니까 이 여러 가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시고 진짜 뒤에 숨어갖고 비난할 그 시간은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분야를 파세요. 그러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강남 시절에 누굴 비난하고 뭐 물론 근거는 있었죠. 진짜 협회 말아먹고 끼리끼리 해먹는. 근데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좀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촛불시위 했죠. 물론 이제 나라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기에는 뭐 한 10%씩 계속 성장할 때는 우리가 박정희 향수가 있었던 게 뭡니까? 계속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비리들 이런 것들이 묻힐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IMF 겪고 나서 이제 겨우 회복하고 나서 노무현 때 연 뭐 5% 성장을 때 떨어졌다고 그래서 탄핵을 당해도 노무현이가. 근데 뭐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는 연 3% 성장도 못했어요. 그럼 탄핵에 아예 사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무섭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선진국의 문턱이 다다랐기 때문에 3만 달러의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다랐기 때문에 성장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 과거 5%, 10%를 구가하는 시대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2%, 1% 성장률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산업구조가 그렇게 이제 인구 구조도 그렇고 발전할 수가 없죠. 뭐 그때 대두되는 건 뭡니까? 이제 부패를 척결해야죠. 이제는 부패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성장률 갖고는 그렇게 해먹던 놈들의 부패율. 지난번에 제가 로스율 얘기했잖아요. 로스율 5%를 넘게 되면은 그 이상 성장을 하게 되면 로스 5%가 문제가 아니지만 성장률은 2, 3%가 안 되는데 계속 로스율이 5%, 10% 치고 나가면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국가도 망하고 동물병원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요구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의식들이 아직까지도 후진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 발전했던 그 부패 세력이고 뭐 친위 세력인지 알지만 얘네들이 경제를 일으켰다고 잘못 착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뽑아줘요. 새누리당도 뽑아줘요. 과거 뭐 유럽도 그랬죠. 우파들이 하다가 공항 맞아서 이제 또 바뀌고 뭐 그래서 그게 한 100년, 200년의 역사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지금 민주주의가 고무적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가 피크입니다. 다음 주가 리미트예요. 다음 주까지 박근혜 못 끌어내리면은 그날 이제 난 이제 허리 추스려서 그날은 진짜 내가 갈 겁니다. 가서 자 마지막 뭐 이 나라에서 내가 진짜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길어지니까 뭐 이 동영상이 뭐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천천히 보세요. 무슨 얘기 하시려면 저거 30분 이상 강의 들으셔야 돼요. 뭐 강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게 되면 내년 3월에 2월인가요? 정기총회 때 하고 그 2월인가 1월 달에 뭐 서수랑 대수선거 할 거예요. 뭐 지금 시국이 시끄러운데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수의사를 들어가 봐도 뭐 서수 얘기만 계속 나오죠. 나오고 뭐 대수 회장 또 이제 김용국 씨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수 회장 뭐 무급인데 뭐 나오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확 바꿀 생각 아니면은 이제 회장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 강영실 원장 이 양반 정말 좋아요 진짜 꾸준히 하세요. 근데 이제 강영실 원장들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안티 2000년 초에 안티 원년 멤버들이잖아요. 손은필 회장 아직도 떳떳하다고 주장하십니다. 떳떳하지 않은데 그네랑 같이 내려오시라고 하는데 내려오겠습니까? 얘네도 기득권자잖아요. 그렇잖아? 뭐 얼마나 크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거죠. 응? 김옥경 회장님 뭐 임상수 이사의 편은 아니고요. 뭐 경기도 뭐 이성식 회장이 대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양반. 아직 캐릭터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제 뭐 업무상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 이익을 취하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먼저 취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종교가 뭡니까? 사이비 종교. 오늘 그 얘기를 하시면 오늘은 뭐 쉬운 얘기 하지 마시고 철학적으로 해서 종교, 그죠? 종교가 사이비 종교는 무엇이냐? 그거의 구분.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철학과 종교의 차이. 뭐 이런 내용들 막 아직도 뭐 어느 누구가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못합니다. 여러 인문학 책을 읽어봐도 늘 공허하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그 어느 종교든 간에 우리가 위대한 뭐 예전 석가라든가 뭐 예수님 뭐 쭉 어떤 종교를 기원을 보면 이 양반들은 진짜 살신성이 있는 했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뭐 내가 종교 신도로 거느려서 내가 뭐 재앙처럼 군림하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 희생하고 자기한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왜 위대합니까? 우리 뭐 사대 복음서 읽어보죠. 진짜 처참하게 뭐 인류를 대속했다는 그 내용은 뭐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재산을 축적한 것도 아니고 왕으로 누가 막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그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여갖고 이제 뭐 독립운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 이 로마의 독립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인가? 그래갖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때 막 독립운동 하던 세력들이. 근데 예수님 피했잖아. 내 왕국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예수님도 보면은 자기 어머니 이복 동생들이 꽤 있었어요. 응? 그 형제들한테도 뭐 재산을 물려줬어. 뭘 물려줬어. 그쵸? 그 이제 자기 이제 이 어머니 죽기 전에 누구한테 했죠? 요한한테 부탁을 했나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위대하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개신교라고 문제 많죠. 천주교는 없습니까? 불교는 없어요? 여러 종교도. 근데 여러 종교들 각 지파에서 그 대빵들이, 교주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 착복을 하고, 자기 호화소식하면서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이런 거 사이비 종교잖아요. 그런 거지. 진짜 더 베풀고, 자기 있는 것까지 내어주면서, 진짜 민생을 구휼하려고 하는 그런 참된 종교 지도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오늘날 캐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든 간에 불교도 마찬가지.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인간 사회에서 이 종교라는 거는 또 뭐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면 이제 종교는 그렇듯이 철학의 문제는 뭡니까? 철학은 종교랑 다른 게 뭐? 철학은 뭐죠? 자아를 뭔가를 생각하는 인간의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관념론적 철학이라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전에 어떤 정신을 얘기해요. 의식과 정신. 그래서 인간의 존재 외에 따로 있는 어떤 정신이 있다. 그리고 이제 관념론적 철학들이고, 이제 유물론 철학은 그렇지 않다. 물질이 우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선이고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나 이런 것들은 고도의 물질 이로 구성된 그러니까 뇌구조죠. 그거의 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인간의 정신은 고도의 뇌 운동의 산물이죠. 근데 인간이 딱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 생각과 정신은 어디 갔습니까? 없죠. 소프트웨어니까요. 근데 어딘가 담겨있겠지. 내가 이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걸로 남아있을 수 있고 글로 남아있을 수 있고 내 자녀들과 나를 기억한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나의 그 정신이 따로 분리돼서 따로 가진 않죠? 근데 이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하죠. 죽으면은 천당과 지옥을 간다는 게 종교의 아주 큰 그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과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러 사람들도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잖아요. 아직 과학이 증명 못하는 것들. 신은 있는가? 외계인은 있는가? 우리는 뭔가? 모르겠죠. 그걸 누가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없어요. 뭐가 진리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물질 세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다인 줄 알았죠.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뭐 물리학에서 보게 되면 질량이 있는 물질 세계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80년대 때 그 칼 세건이 있었던 코스모스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 중학교 때 진짜 탐독을 했어요. 그때 보면 칼 세건이 얘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주에서 제일 많은 물질은 무엇이냐? 그 텅 빈 공간에 계속 우주선 탄 수소 원자가 제일 많다는 거야. 그것도 수소 원자가 하나를 만나려면 이 빈 우주 공간에서 그 암흑 세계를 뚫고 한참 가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물리학의 세계. 가시 물질의 물리학의 세계. 그렇지만 요즘 밝혀지고 있는 우주론에 보면 가시 물질 세계만 있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로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걸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 암흑 또 에너지가 또 있대요. 암흑 에너지도 있고 에너지는 물질로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뭐 우주의 뭐 구성한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뭐 20-3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외선 뭐 감마선 가시광선 다 이런 것들과 관측도 안 되고 오로지 중력으로만. 그거는 예전부터 암흑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은하계가 돌면은 그렇잖아요. 안에 거는 빨리 돌아야 되고 우리 같이 태양계는 외곽에 있으니까 은하계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이 속도가 도는 속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은하단이 흩어지지도 않고 그럼 뭔가 우주는 진짜 텅 빈 어둠의 공간에서 가시물질 세계가 한두 개 뭐 이렇게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죠.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제 가시물질 세계이고 그 물질이 또 분자 구조를 이루어서 이것이 또 유기적인 거에 의해서 생명이 된 아주 이제 부서지기 쉽지만 고도화된 물질 구조고 가시물질 구조지만 신들이 있다면 과연 그러면 가시물질 세계야 뭐 이런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행성이 행성에 뭐가 있겠지만 암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가끔 우리 귀신 얘기하잖아.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이면서 신들이에요. 신들은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 수가 없죠. 근데 가끔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인류의 신화를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한때 이 가시 물질 세계에 창조를 했던 인간들이
우리랑 다른 물질 구조를 가진 신들이 가시물질, 그러니까 육체화라 그러죠. 해와서 신들과 공조했던 시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신들과 한 1000년 이상 같이 살았던 기록들이 있고, 이것들이 신화로 막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반인 반 뭐 신이라든가 막 하큘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신들의 그런 재미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 한번 보세요.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주에는 인간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잘 만들어진 물질 구조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전에 신들이 존재가 있었고 얘네들이 어떤 정신이 있죠. 신들이 생각하는 정신들 그런 것들 인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뭐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개념들이 우주는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인간이 다 모를 뿐이지만, 그렇죠? 그 우리가 보는 가시물질 세계도 이렇게 헛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시물질 세계를 뭐 관리하든 그 전에 만들어졌던 우주의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들은 신들의 세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뀔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뭐 경계선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주는 텅 빈 공간도 아니고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과연 이 신들이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뭔가를 깨닫고 가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애매모호하죠. 많은 썰과 뭐가 있지만 저는 외계인은 없다고 봐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보는 신들을 잘못 본 거예요. 귀신들을 잘못 본 거고. 외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시 물질 구조를 가진 어떤 행성에서 뭐 DNA 기반이 아닌 생명체를 뭔가 지적인 능력과 정신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지구상에 인간 외에는 없어요. 그 동물들 밖에는 아직까지는 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외계인이와 잘못 본 것 존재들은 신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 세계를 좀 보시면은 신들도 많아요. 종류가 뭐 불교도 많죠. 이 신들이 이제 뭐 캐톨릭이나 얘네들도 보면 두 가지를 나누죠. 선과 악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선의의 편에 든 신들의 그룹이 있고 얘네들과 반대하는 악의 신들의 그룹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오늘날 인간 세계가 뭐 이런 그룹이 있지만 또 이것도 이 경계도 애매모호하지만 인간들은 뭐 그런 거에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더 뭐 파고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오늘 뭐 또 촛불 집회하는데 또 반대 또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이어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막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뭐가 옳으냐, 너희만 옳으냐의 문제,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우주적인 물리학적인 이런 존재의 규정도 잘 안 돼 있는데 하물며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나 국가나 적게는 우리 조직 하물며 한 가정이라도 하더라도 제대로 컨트롤되거나 인식을 같이 갖기가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인간의 내 생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벗어난 떠다니는 정신세계는 없어요. 다른 물질을 가진 존재들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내가 죽으면은 영혼이 어디 날아가서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건 유물론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유물론의 유물론은 신을 부정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유물론이 한번 이런 철학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싶긴 해요, 저는. 그래서 유물론은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왜?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가진 존재들이 있으니까. 난 그들이 신이라고 봐요. 신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가시 물질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늘 해내잖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 한번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전국 얘기 해보면은 참 저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뭐 여당도 아니 뭐 새누리당은 그러다 치더라도 야당도 뭐 갈팡질팡해요.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거국 중립 내가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오늘 집회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야당이 주도하지 않아요. 문재인 씨나 이 사람들도 간을 보는 건지 뭐 자기 뭐 대권 위해서 뭘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진짜 이대로 한번 시민혁명이 한번 제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깡그리 밀고 들어가서 에? 일단 뭐 대통령 끌어내는 건 당연하지만 의회도 해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연의회 선포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한 달 이내에 그 정해진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다시 뽑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싹 물관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물갈이 된다 한들 서민들 삶이 더 좋아지겠느냐? 어? 쉽게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왜? 이제 부정부패나 소수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걷어되겠지만 우리나라 이미 경제 성장률이 3%를 못 찍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분배가 되게 어렵죠. 그럼 뭐 새로운 산업 동력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통일이 있겠죠. 그렇죠? 통일인다고 뭐 당장 좋아집니까? 어? 지금 탈북자들 우리 뭐 계속 지원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또 국민세금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국방비를 줄이게 되면 한 10년 내에 세이브 되는 돈들이니까 세제혁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기대는 솔직히 안 해요. 뭐 좌파가 잡아서 싹 보수를 밀어낸다 한들 이런 그 좌파 세력들이 제대로 사회 경제를 운영할 것이냐. 예전에 보수나 이런 얘네들이 부패를 하고 자기끼리 해도 그 10% 성장률을 구가했던 시대만큼 좋아질 것이냐. 어려운 문제죠. 우리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죽어도 3% 성장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럼 그때일수록 부패를 줄이고 분배를 해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식도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호재가 있다면은 통일을 해서 통일한다고 무조건 다 호재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국방비 줄이고 그 인력 갖고 산업을 개발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에 참 쉬운 게 없어요. 하여튼간에 하여튼 D-Day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월 언제입니까? 26일이죠. 내려오겠습니까? 박근혜. 참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지는 아주 재밌습니다. 하여튼 원장님들 그 오늘 뭐 사우나에서 좀 몇 사람이나 얘기를 해봐서 뭐 경기가 말할 수 없지 안 좋대요. 근데 언제 좋았습니까? 불경기든 호경기든 간에 자기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 지출 잘 맞추시고 없으면 안 쓰셔야 돼요. 그렇죠? 빚을 내서 쓰는 시대는 이제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실 있게 어차피 그리고 인간이 암만 많은 부를 쌓든 뭘 쌓든 간에 내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현명하게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